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0.75%인 기준금리를 1%로 올렸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조기 금리 인상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 오건영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됐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용들에서도 이제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가계부채하고 자산 가격 상승세. 네. 이게 일단 가장 큰 이슈인데 한국은행의 목표 중에는 물가 안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연초부터 보시면은 연초에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50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80불 가까이 네. 되죠. 그리고 환율이 연초에는 한 1,080원 정도 됐는데 지금 1,19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환율하고 원유 사이드에서 이 에너지 가격 수입 사이드에서 상당한 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연관관계를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존립 근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 안정, 그러니까 결국 돈의 가치를 지킨다는 건데 이렇게 네.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를 좀 지키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은행도 사실 인상 전에 충분히 좀 신호를 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지난 6월 달부터 보시면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8, 9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끝이 아니라 기준금리 인상하고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다른 겁니다. 네. 인상 사이클이라는 거는 몇 차례 더 인상할 수 있음을 여지를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지금 가장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렇게 기준금리 전격적인 인상 배경 크게 뭐 가계부채, 네. 부동산 가격 상승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잡혀가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게 종합적인 판단 근거라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성장 사이드가 그렇게 크게 위축되진 않고 있고요. 소비가 그래도 양호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첫 번째는 강하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 물가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점. 네. 그리고 금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저금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가 됐습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인데요. 금리가 너무 낮은 수준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는 경제 주체들의 기대감이 생기면 저금리 장기화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생기거든요. 그럼 대출을 좀 이렇게 마구잡이로 받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제어해야 된다. 이런 인식도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20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고요. 지금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좀 부작용을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라는 것 자체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시장금리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조절을 하는 금리고요. 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 45일에 한 번씩 있는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인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시장금리라는 거는 채권 시장에서 매일매일 이제 움직이는 그런 가격 같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한국은행에서도 사전에 이제 어느 정도 시사를 하게 네. 되면은 채권 시장이 먼저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경향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르게 되면서 이 시장 금리하고 연동돼 있는 대출 금리들 이런 쪽에서의 상승세를 좀 보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부부장님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네. 지금 현재도 뭐 대출금리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출금리 현재 오른 거는 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채 등의 금리가 이미 네, 선 그렇습니다. 반영돼서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마저 반영이 돼서 추가로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한 거 아닙니까? 일단 현재까지의 네.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 지난 9월달 이제 올해 보시면은 금리가 5, 6월에 한 번 뛰었고요. 네. 그 다음에 8, 9월에 시장금리가 한 번 뛰었고, 그 다음에 지난달에 기준금리가 아니 그 시장금리가 한 번 더 뛰었습니다. 이 세 차례의 금리는 이제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더 많이 할 거라는 걸 일정 수준 선반영한 부분이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선반영됐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가 많이 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어떤 이슈를 좀 보실 필요가 있냐면 향후에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현재까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가 있거나 예. 이런 의지를 표명하게 됐을 때는 반영되지 않은 시장금리의 상승 부분이 다시 좀 나타날 수는 있겠죠. 다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오늘 0.25%포인트 올린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급하게 올린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준, 예상된 정도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실 연초에는 올해 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라는 인식은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 계속해서 했거든요. 네. 시장과의 소통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 6월달, 9월달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장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상당 부분 이것들을 이제 반영하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제가 자꾸 이 금리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게 시청자 네.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어서 그 질문을 드려요. 그런데 네. 이 대출금리라는 게 네. 은행이 책정하는, 뭐 은행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은행이 책정하는 대출금리라는 게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기본적인 뭐 은행채라든지 이런 금리가 있겠지만 뭐 네. 가산금리라든지 네, 우대금리라든지 여러 부수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은행이 뭐 충분히 그 부분에서는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대금리를 좀 줄이거나 뭐, 네.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오히려 체감하는 대출금리는 더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과거 같은 경우는 금리 자체가 절대금리 자체가 높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산금리가 작게 보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절대금리 자체가 0%대로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비교했을 때 가산금리가 조금 더 높게 느껴지는 면은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시장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간다는 점 그런 걸 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부부장님께서 은행에서 나오셨는데 자꾸 제가 난처한 질문을 드린 것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네. 그렇다면 대출금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돈을 맡기면 예금금리도 따라서 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리 올리는 속도랑 예금금리 올리는 속도랑 다르다. 그래서 이른바 예대 마진만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 금리 자체가 약간 좀 구조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 금리에서 보시면은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라는 네. 게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예금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 금리 사이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 기준 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됐었을 때 따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최근에 이번에 나타난 기준 금리 인상 같은 케이스는 이후에 시차를 두고서 예금 금리도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앞으로가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미국 상황입니다. 아, 네, 이쪽 그렇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발 금리 네, 잠시만요. 지금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배경을 직접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관련된 내용을 좀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습니다. 주요 국별로 보면 미국은 소비와 고용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간 반면에 유로 지역은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회복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여타 국가들은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주가는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꾸준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으로 투자가 다소 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이 호조를 이어갔으며 민간 소비가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조치 완화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힘입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비추어 올해 연간 성장률은 당초 전망대로 4%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된 가운데 지난해 통신비 지원에 따른 기저 효과가 더해지면서 10월 중 상승률이 3.2%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2.4%로 높아졌습니다. 한편 일반인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연초 2.0%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1월 중에는 2.7%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먼저 국고채 금리가 국내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 등을 반영하여 3년물의 경우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기업 실적 개선 등 상승 요인과 글로벌 공급 차질,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하락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0월 중순 이후 상당폭 하락하였다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면 10월 중 가계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고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으나 그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지난 8월 경제 전망 이후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파급 영향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년 성장률은 4.0%로 전망되며 내년 중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와 동일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급 병목의 영향이 이어지고 수요 측 압력도 점차 확대되면서 금년 중 2.3% 그리고 내년 중에는 2.0%로 예상되며 이는 종전 전망치를 상당폭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11월 회의 시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경제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짚어본 후에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고 이를 제가 바로 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 경제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점 그리고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유의할 필요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 등의 판단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통위는 경기 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와 경제 활동 정상화 정도 그리고 이에 따른 성장 물가의 흐름, 금융 불균형 상황 그리고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주상영 위원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부부장님, 일단 앞서 인상 배경에 대해서 부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고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보여서 선제적인 말은 안 했지만 일단 그런 두 가지 요인,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이런 배경 설명이 있었는데 앞서 그 생중계 전해드리기 전에 일단 전반적으로 국내 상황을 좀 알아봤는데 국제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상황을 좀 주목해야 할 텐데 미국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보다는 현재는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갖다가 0%까지 인하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은 다른 방법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했었던 게 이제 양적 완화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월 1,200억 달러씩 유동성을 금융시장에 이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줬었거든요. 이 1,200억 달러를 매월 주고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줄이게 되면 시장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으니까 이걸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0억 달러씩 주다가 매월 150억 달러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고 이걸 되돌리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테이퍼링으로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테이퍼링을 통해서 양적 완화가 중단이 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금리 인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물가를 제압하려고 한다,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있는 단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죠. 그게 테이퍼링인데 이걸 매월 150억 달러씩 줄이려니까 내년 6월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11월부터 해서 내년 6월까지 8개월 동안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의사록에서도 이제 보셨겠지만은 이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테이퍼링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끝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는 바로 기준금리 인상이 눈에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죠. 시장은 지금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부부장님 저희가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경제가 예전보다는 많이 경제 펀더멘털 자체가 탄탄해졌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그러니까 달러의 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외국 그 투자 자산 투자자들이 미국 달러 시장, 미국 주가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 시장, 우리 주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데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상하십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거 그대로인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사실상 전 세계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인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자산 시장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리 사이드도 봐야 되지만 성장 사이드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탄탄하면은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성장이 전 세계가 균질한 성장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미국은 조금 더 강한 성장을 가져갈 수 있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다소 약한 성장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는 그러면 강한 성장을 가져가는 미국은 버틸 수가 있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 있고요. 이 성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받는 충격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 인상 과정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우리는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우리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각 코스피를 좀 보고 있는데 네. 코스피가 지금 현재 장중이긴 하지만 3천선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 이제 뭐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 가장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셔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하고 주식시장의 연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늘 아침에 미국의 이제 의사록이 연준의 의사록이 예.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간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단기 금리가 조금 더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머징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나쁘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기준금리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움직임, 네. 미국 자산시장, 미국 채권시장으로 돈이 쏠릴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일 수 있고 특히 신흥국 같은 경우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네, 겁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국내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하고 9월에 사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요. 예. 특히 이제 단기 금리들이 좀 많이 좀 뛴 면이 있습니다. 장기 금리는 그거보다 좀 먼저 뛰어 올랐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좀 선반영돼 있다.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물가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크게 뭐 수요가 늘어난 상품에 대한 수요,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겠지만 수요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 공급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네, 그렇습니다. 기름값.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리고 공급망이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외 변수인 거잖아요. 그런데 네네. 이게 국제 유가도 계속 어떻게 보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그 공급 사이드의 물가가 계속 오르면 추가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이제 여기서 볼 게 뭐냐면 네. 공급 사이드의 문제를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이제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잡아줘야 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시장 주체들의 기대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의 소비를 미리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소비를 하는 경향들이 생기죠. 그럼 이게 물가 상승세를 더 길게 이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공급 사이드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착이 되면서 시장 주체들한테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자리 잡는 것들을 사전에 제어를 해줘야겠죠. 이런 점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부장님께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부분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 네.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간다라는 걸 보게 됐었을 때는 네. 연끌 투자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심자분들께서 투자의 초심자분들께서 연끌 투자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올해 한 초에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요. 연끌 투자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오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입장이죠. 여기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욱더 흔들리게 됩니다. 예. 이럴 때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당연히 분산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IPS그룹 부부장과 함께 오늘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